카페 시간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건희 관련 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건희가 무서워하는 진짜 엄마 장경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신인규의 엄마 시대 처음 섭외 전화가 갔을 때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설레였고요. 무조건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가야 된다. 야, 네,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 시대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애정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방금. 엄마 시대뿐만 아니라 신인규 네. 변호사에 대한 애정. 서로 솔직히 안 친하거든 별로. 네, 저는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이 있다. 왜냐면 이렇게 정말 소신 있게 하신 분이 많지 않거든요. 정치권에서. 네. 저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응원을 주시니까 저도 여기 새벽 아침 6시부터 나와서 항상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더 큰 힘이 나고요. 하여튼 저희가 더 열심히 엄마 시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신 후에 국민들께서 이제 효능감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민주당도 일 잘한다. 근데 그게 지금 지지율로도 반영이 계속 되고 있어요.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요즘 주변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의원이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평가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또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제 코스피가 3,100을 막 돌파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이제 기대 심리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또 사법 개혁까지 이 개혁 입법을 완수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혁 입법 완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러면 지금 뭐 개혁의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지금 개혁의 손길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 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1순위는 검찰 개혁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 여러 민생 입법 과제들도 있긴 한데 민생 입법 과제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도 대통령께서 차근차근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해야 될 입법부가 주도해야 될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저도 이제 법사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넓게 말하면 이제 검찰 개혁과 뭐 최근에 나온 이제 법원에 대한 뭐 사법 개혁까지 다 이제 포괄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또 특히나 뭐 언론 개혁도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들 뭐 저는 소위 그걸 이제 반정치로 늘 규정을 해서 외치고 다니는데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권 손대법, 방송 3법이 사실 정치권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KBS 이사회나 뭐 방문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장악할 수 있었던 과정을 이 과반이 넘지 않도록 국회 이제 정치권이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 이 구성원을 과반이 넘지 않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도 굉장히 국민들께서 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부분이라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한창인데 이제 오늘이 3일째 이제 슈퍼위크 3일째가 됩니다. 오늘 이제 법무부 또 교육부 노동부 이렇게 또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인사청문회 뭐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민심의 이런 흐름들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저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아무래도 그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지금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흥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국내 시가총액 이 144조가 증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국정 안정을 기해야 됐던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여러 이제 뭐 의혹 제기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좀 한 방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뭐 의원들 개개인의 뭐 역량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내부 정비가 좀 안 돼서 좀 전략의 부재 뭐 이런 면도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일단 내부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대할 건지 예. 그것부터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부에 그런 이견들이 많으니까요. 또 한편 인사청문회를 지금 저희가 많은 지금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청문회 제도 자체가 이런 뭐 정책이나 비전 검증, 물론 뭐 도덕성 검증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좀 흠집내기,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을 넘어선 뭐 과도한 비난을 한다든지 뭐 모욕 주기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늘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도덕성 검증은 이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하자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어 왔는데요.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찌됐건 인사청문회장이 이 국민들이 보셨을 때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국정 수행 능력 이런 부분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제까지 가장 뭐 뜨거웠던 인사청문회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강선우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일 텐데 뭐 밤 늦게까지 뭐 어쨌든 청문회는 잘 무사히 마쳤고 또 강 후보자 입장에서도 좀 낮은 자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여론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장관 후보자가 소명을 먼저 하시고 또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일단 평가하고 싶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본인이 충분히 더 추가로 소명해야 될 부분은 소명하고 저는 또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은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사후적으로 이 대처하는 부분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제 오늘 청문회는 사실 이제 아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청문회가 또 오늘 가장 또 뜨거울 걸로 예상은 됩니다. 아마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이제 대통령실도 민심의 변화나 흐름도 아마 또 동시에 볼 걸로 지금 예상은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국무위원들 인선 아마 또 빠르게 할 필요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법사위원인데 법사위가 원래 핫 상임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일 뜨겁죠 근데 법사위가. 오늘은 법사위가 별로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오늘은요. 예. 이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뭐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요. 아마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교육이 뭐 인청을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청문회는 당연히 절차니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본인의 해명 또 이 얘기는 들어봐야 또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요. 본인이 잘 소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국민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아마 인사청문회를 잘 거쳐보고 또 국민들의 판단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연일 출석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협조할 마음은 뭐 전혀 보이진 않고 이제 특검에서 강제 구인을 하느냐 마느냐 아마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선은요 이 3특검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 먼저 한번 들어보고 또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3특검 평가하십니까? 일단 3특검이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다라고 좀 뭐랄까요 응원 혹은 격려 해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면 이제 특검 자체가 이 수사기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기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해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그보다 제가 보기엔 더 혐의가 많아 보이는 예. 김건희 씨는 왜 구속이 안 되는지 그리고 여러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은 왜 이렇게 기각당하는지 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분들은 왜 그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여기 좀 궁금한 부분이 김건희 씨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요거는 일단 뭐 현안이니까 한번 먼저 여쭤보면 윤석열 씨에 대한 강제 구인
이게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 내에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이 하기가 지금 좀 서로가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특검에서는 계속 압박은 좀 할 것 같은데 이 강제구인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 보십니까? 전 당연히 강제구인 해야 된다 보고요. 그러니까 소위 구속영장 안에 어찌됐건 검찰의 수사에 그러니까 구속이란 사유 자체가 도주의 우려 또는 이 증거인멸의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 안 한다. 그건 사실 구속영장 안에 저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뭐 본인이 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결국 구속영장에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체포영장을 더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 어차피 네. 아니 구치소가 무슨 특권의 공간도 아니고 반성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윤석열의 이 버티기 전략을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6월 28일의 수사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7월 1일도 거부했다가 7월 5일 수사도 그렇고 이 특검에서 계속 이 소위 이제 최대한 예우하고 예. 최대한 이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참 윤석열의 이 버티기는 시간 끌기용 전략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제가 보기에는 뭐 기소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뭐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기간 연장은 기본이고 추가 혐의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강제 구인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네. 해야 된다 이 입장이시고. 당연하죠. 아니 원래 구속영장이 강제 수사하고 구금과 구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그렇죠. 사실 뭐 인권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로 하자면 우리가 지나가는 강도도 못 잡습니다. 그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사실상 강제력이라는 것이. 인권 그러니까 예. 저는 인권 수사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현행범 체포하면 안 되죠. 그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사실상은. 사법 경찰관이 소위 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잖아요. 예. 법원의 영장 없이도. 그러면 아니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의 버티기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예, 그렇죠. 반법률적.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에는 인권 침해라는 말을 그냥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이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 권력을 합법적인 강제력을 쓰라고 우리가 이 헌법에 권한을 부여했고 오히려 그 권한을 안 지켰을 때 나오는 불평등 내지는 법 앞에서의 성역화 이런 문제가 더 사실 심각해지는 건데 그렇죠. 너무 윤석열 씨에 대한 이 내란범에 대한 너무나도 과도한 특혜 아직도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게 국민 정서상 지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 관련해서 강제 구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김건희 찐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오늘 또 잔소리 엄마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저희가 여러 가지 따져볼 게 많은데 지금 말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 너무 수사 대상이 많고 지금 또 김예성 씨 같은 사건은 또 인지 사건으로도 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뭐 법조인이지만은 충분히 수사 대상 된다고 보는데 너무 수사 사안이 많고 이게 제한된 인력, 제한된 기간에 과연 다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김건희 특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김건희 씨와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하죠. 빈곤 포르노부터 시작해서 예. 캄보디아 이 ODA 뱅크 뭐 설립 의혹도 있었고요. 또 뭐 이종호 씨에게 오빠라고 한다. 또 뭐 군 골프장 사용 의혹 다 고발당했습니다. 다 고발을 당하셨고. 근데 이상하게 그 예. 12월 3일 박동만 성형외과 가서 프로포폴 사용 의혹은 고발 안 하더라고요. 고발 안 했습니까? 네, 그건 안 하더라고요. 석동현 변호사 서부지법 배우설도 고발당했는데 왜 그건 고발 안 했을까?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집회 현장에서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왜 그건 고발 안 하냐라고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고발을 아직도 안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신기하네요. 네네. 그 파트만 빠져 있는 거. 물론 이제 예. 이 병원 원장이 이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다른 모 의원님이 받은 거에 따르면 50대 여성이 12월 3일날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박동환 성형외과 예. 원장이. 근데 박동환 원장은 이제 주변 이 약국의 제보에 또 따르면 신사역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한 숫자의 진단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진단서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 약품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그 50대 여성이 제가 72년생인지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50대 여성이 72년생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뭐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의 18개 혐의 중에 이 소위 어떤 부대 수사에 대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수사 범위 내인데 그리고 이 소위 영부인 시절에 있었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죄를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의혹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저희가 뭐 특정한 거 몇 가지는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이제 의혹이 많고 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은 아산병원에 극심한 우울증을 통해서 이제 입원을 했다 퇴원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집에 가 있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은 이제 또 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혼자 남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정상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이런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나 이걸 좀 느낄 시점이기는 한데 지금 이 김건희 씨의 멘탈, 심리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셨다면 김건희 씨가 구속이 안 돼서 제가 우울하고요. 이제 우울증도 다른 쪽에 생깁니다 이게 다른 쪽에 전 국민이 내란 후유증에 그렇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량을 좀 따져서 김건희 씨도 열심히 수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총량을 따져보자. 저도 좀 우울하거든요. 진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저 김건희 의혹을 많이 폭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 동대문 심지어 제 지역구의 동대문경찰서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검까지 검찰 경찰의 수사를 제가 다 조사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저는 다 받았습니다. 뭐 거부 안 하셨고 다 부르면 그냥 거부한 적이 없죠. 거부 못하죠. 야당인데 어떻게? 저를 어떻게 각별하게 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부르네요. 소환을 또. 서면 조사할 수 있는 것도 굳이 출석 조사 해달라고. 아니 한번 그 얘기도 해보시 그랬어요. 나도 그냥 3자 장소에서 바쁜데 핸드폰을 저도 좀 달라고. 무서워서 안방 조사 좀 솔직히 받고 싶었는데 그 도전을 안 하셨고 김건희와 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셨군요. 그 수사가 또 빠르게 또 진행이 돼서 전 다 받았어요. 수사 다 받으셨고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왜냐면 고발건이 좀 많잖아요 사실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우울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는데 이제 뭐 많은 국민들께서 또 민주당과 우리 지지자들께서 대통령께서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내란이 종식됐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신인규 연마시대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요. 좀 일부 기사가 나갔는데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에서 오늘 오후에 박정훈 대령을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특검에서 공소 취소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항명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이제 또 그 수사 외압에 관한 부분에서는 또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게 참고인 조사도 한다. 그러니까 이명현 특검도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건희 관련 이슈 저희가 이제 심리 상태 최혜병 청문회도 좀 최혜병 얘기하고 싶은데요. 7월 30일에 이첩 보류하는 과정이 있고 8월 2일에 갑자기 수사 그 서류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연루돼 있습니다. 또 우리 누가요? 김건희 씨가요? 뭐 주진우 의원이 저를 고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사 받으시면 좋겠다. 주진우 의원하고도 지금 또 계속 제가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했다가 당시 법률비서관이었잖아요. 유재훈 법무관리관이죠.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법률비서관. 근데 이제 뭐 확인된 바로는 소위 이제 800에 7070 과연 누구랑 통했는지 뭐 기본적인 업무 연락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7월 30일에 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방부 군사보좌관 다 통화해요. 근데
왜 법률비서관이 갑자기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지만 연락을 하셨는지 꼭 특검에서 조사 받으시기 바라고요. 뭐 불체포 특권 거부하겠다. 다 국민의힘에서 많이 주장하시고 다 서약도 했어요. 총선 때 뭐 서약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오면 제가 찬성 투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의견으로. 저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 공개 찬성. 주진우 체포동의안 찬성. 올 찬성. 올 찬성. 예, 아니 뭐 특검에서 영장 청구하면 뭐 국회의원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긴 합니다만은 국회에서 또 의결하면 또 그거는 이제 아니 저는 헌법상 권리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걸 거부하라고 제가 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아니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서명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동의해드려야죠.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이다. 또 뭐 내란 정당 해산과 별개로 예. 충분히 제가 존중한다. 동료 의원으로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으로 동의하겠다. 체포 동의안 가결. 파란불. 네네. 파란불이죠. 당연하죠. 네, 파란불로 가겠다.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잠깐 뭐 최혜병 특검 얘기도 저희가 조금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수사 외압 사건이고 결국에는 그 최혜병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진실을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임성근 관련된 구명 로비도 또 나오고 또 거기 또 김건희 관련된 의혹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더 나아가서는 이 내란 특검까지도 한 고리로 묶는다면 그게 바로 김건희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돼도 괜찮을까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머리에서는 계엄까지는 나올 수 없는 얘기다. 그 머리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고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죠. 하도 고발하니까 프로 고발러들이 있습니다. 보면. 프로 고발러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신인규 앵커님의 주장을 뭐 10분 동의하나 제가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이 삼특검의 진실이 이제 언젠간 다 밝혀질 건데 지금도 보면은 그 삼특검 장학생들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 불려가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상 그럼 왜 삼특검의 장학생이 됐느냐? 결국 그 윗선을 향해 가는데 그게 이제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니까 보면은 합리적이죠. 건진 법사의 비공개 창고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또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이 명품백을 반환용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반환용 창고가 없어요. 보면 현재 없습니까?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환용 창고가 어디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네네. 해주면 이제 의원님이 또 현장 가실 거고 또 가서 조사 한번 봐야죠. 감사원에서 이 불법 관저증축 공사도 보면 5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우나실, 하나가 뭐 드레스룸, 하나가 이제 뭐 실내 골프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스크린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잖아요. 그러면 그럼 2개가 뭔지 이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죠. 감사원은 이 불법 증축 감사에 대해서 이 서면 조사만 받았기 때문에 실내 현장 감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도 물어봤지만 현장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빠르게 2개의 불법 증축물은 무엇인지 이게 또 오방실과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개를 빨리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저에 대한 미스테리도 좀 있는 거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건진의 그 법당에 있는 지하 비밀 창고 그렇죠. 16평 된다고 해요. 이제 그 비밀까지도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아마 좀 진실을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건희 이슈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제1로 정조준한 것은 아무래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부토건과 관련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4명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도 청구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이게 그때부터 뭐 당시에도 뭐 원희룡 장관 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여러 행보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사안인데 좀 어떻게 수사를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이성윤 전 이 중앙지검장께서 현 의원께서 이 거래소의 이상거래 징후 관련돼서 연구를 요청하셔서 이상거래 징후가 있다라는 이 보고서를 받으셨어요. 근데 삼부토건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임명했던
이복현 전 금감 아니 현 금감원장이죠. 이제 전이죠, 앞으로 전. 예, 이제 바뀌겠지만 사표 썼죠. 예. 예. 이복현 금감원장에 의해서 이 이상거래 징후가 있다라는 말만 있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 삼부토건은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도 갔었고요. 그래서 재건할 역량이 안 됩니다. 이 삼부토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주가 조작과 관련된 또 이종원 씨와 이 멋진 해병에서 네. 카톡방. 카톡방에서 3부 체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또 법사위 간사하셨던 유상범 현 원내수석께서 3부는 골프 3부죠 했다가 임성근 사단장이 저는 가장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군 골프장엔 3부가 없습니다. 그 유일한 진실이에요. 유일한 진실. 예. 상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3부 체크하고 그 시점이 삼부토건 주가가 막 급상승하기 직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삼부토건에 관련된 수사가 전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되고 관련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김성교 현 의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김성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저는 가결 파란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제입니다. 예고제. 무조건 다 찬성으로. 가결해 드릴 테니까요. 예. 아니 서명을 하셔서 하셨으니까. 동료 의원에 대한 정견에 예. 대한 동의를 해야죠. 제가. 최대의 예우와 존중해야죠. 존중으로. 아니 근데 지금 3부 얘기하셨고 주가 조작 사안입니다. 그럼 주가 조작이니까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팀이 같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 당연히 들죠.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종원 씨가 이제 네. 그 1차와 2차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 설계자이고 예. 우리 1, 2차에 걸쳐서 유일하게 통정 거래 의혹 있는 계좌가 김건희 씨 계좌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가 다 있는데 이걸 수사 안 하는 검찰이 이래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안 해왔죠. 뭐 네. 무혐의로 덮어주기도 했고. 근데 또 3부와 관련된 연관성이 이제 주가 조작도 하나가 있지만은 또 하나가 이제 양평 고속도로도 또 떠오르는 거예요. 국토부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국토부의 지금 원희룡 장관은 3부 쪽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도 껴있고 또 양평 고속도로랑도 껴있고 여기에 또 연결고리가 지금 된 게 원희룡 전 장관이거든요. 이분도 수사 대상에서 상당히 선순위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평 고속도로는 어찌됐건 이제 고속도로를 하나 놓으려면 네. 이 정말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예타까지 다 통과해야 예비 되거든요. 타당성 조사 다 해야 되죠. 예. 근데 이게 갑자기 노선이 변경된다.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6개 크기로 이 크기 땅에 인접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혹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 양평 고속도로와 비슷한 노선 길이거든요. 아니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둘 다 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노선 변경을 할 거면 이렇게 쉽게 노선 변경하고 또 국토부 장관이 그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뭐 갑자기 전면 백지화 예. 선언을 마음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정협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저는 뭐 원희룡 장관은 뭐 수사가 불가피하고요. 불가피. 전 양평 군수였던 현 국회의원 김성교 의원 네, 수사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동의했고 영장 그 체포 동의안 올 때 네. 나는 불체포 특권 안 쓴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서명을 서명한 상태고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성교 의원 제가 모든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혹시 위험하니까 팩트 네. 체크를 저희가 하는 걸로 남겨놓겠습니다. 김성교 의원님, 네 주진우 의원님 두 네. 분은 아무튼 체포 동의안 저는 가결은 할 건데 네, 그건 예고는 네. 괜찮아요. 예고까지. 네. 역시 그렇게 안전하게 법률, 가겠습니다. 이게 방송 중에 법률 상담까지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상담하면서 돌다리도 네. 두들겨보면서 가도록 하고. 아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명태균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간단치가 않은 게 뭐 창원산단이라든지 뭐 이권 개입 당연히 있고요, 인사 개입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당연해서 뭐 그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공천 개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육성이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뭐 상현이라고 나옵니다. 상현이가 뭐 한다, 갖고 말들이 온다, 많아, 전화 이런 다시 거. 해본다, 그리고 말이 많아, 그리고 해주라 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지금 2022년도 6월달에도 개입이 있었고 2024년도 총선 때도 지금 개입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알기로는 이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많이 개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 경선이라든지 뭐 총선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님들 거의 절반이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상현 의원은 2022년도 6월달에 재보궐 관련된 공관위원장이고요. 그리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은 당시에 그 지방선거라고 하는 가장 큰 선거판 거기에서 또 공관위원장이고, 그렇죠. 또 당시에 당 대표를 맡았던 또 이준석 의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오세훈 관련된 그건 또 2021년도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산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연루되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이 국민의힘은 상당히 전 이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명태균 게이트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비상계엄의 이 촉발 뭐 트리거 같은 소위 트리거였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전당대, 뭐 단대표 경선, 그리고 나서 뭐 대선, 뭐 총선, 대선, 뭐 지방선까지 다 개입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든 아니면 뭐 공직 선거든 모든 거에 다 지금 개입한 그렇죠. 거 아니냐. 거기 중심에는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부부 뭐 이런 당연히요. 식의.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구조적으로는 뭐 누군가가 대납을 하면서 여론 조사가 조작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권한 있는 사람들이 어떤 또 대가를 이 명태균의 민원을 또 해결해 주는 방식.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참 세상 앞에 드러나서 지급을 안 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짜로 이 외에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자금법 위반, 또 여론 조작이 들어가면 또 공직선거법 위반, 또 업무방해,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아마 명태균 특검에서 굉장히 이건 좀 강도 높은 수사를 정치권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은 뭐 다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해드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대표 경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상황은 조금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 체제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출범 8분 만에 사표를 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서로 너 나가라 나 못 나간다 뭐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뭐 어디서부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단 아직도 윤희숙 전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예, 혁신이가 아니고 푹신이 같은데 저는 어찌됐건 윤희숙 푹신이 좋네요. 그 전 의원께서 4년간의 그 서초갑 좋은 지역구에서 예. 국회의원 임기도 못 마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이렇게 혁신의 적임자인지도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여러 이 부모님과 관련된 농지법 위반 사건 예. 잘 해결되셨길 바라고요. 또 이것도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어찌됐건 근데 혁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뭐 여의도 연구원장이야 뭐 국민의힘이 알아서 막아든 말든 제 관심사는 아니니까. 예. 근데 알아서 했는데 혁신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마저도 당 대표 권한대행마저도 혁신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대 혁신안도 제가 5대 상식 아니다, 혁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소리를 뭐 또 하나 뭐 하나만한 조직에서 뭐 있으나만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예. 어찌됐건 윤희숙 혁신안 보면은 뭐 별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것도 없을 거야 아마 국민들께서. 네. 근데 아마 혁신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조건들 뭐 아니 그냥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가지 3대 요구안, 계엄에 대한 사과, 그 당시 계엄에 대한 사과, 탄핵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출당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사실 출당도 안 됐죠. 아주 푹신하게 안방 탈당하셨고 이 혁신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관찰된 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뭘 주장했는지 잘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뭐 어떤 사진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어떤 그 혁신위를 그 운영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세다가 어떤 이렇게 아니 뭐 어떻게 제가 뭐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아무튼 네, 혁신위원회 있어요 거기? 있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혁신이 제가 너무 관심 있습니다. 없어서 아니, 예. 사실 지금 현안이 저도 많아서 그렇죠. 저도 좀 바쁘시니까. 바쁩니다. 그래서 예, 네. 아니 부족한 것도 제가 채워드리면 국민의 되니까. 혁신위에까지 예. 관심을 못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푹신이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간신히 아니다 이런 식의 여러 그 소위 말해서 언어 개그죠 드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앵커님 드립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제 드립이라고 하면 또 괜히 윤희숙 위원장도 보고 있으니까요. 제 거라고는 그러네. 해주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둘 다 고발당할 것 같긴 한데. 예, 그거는 뭐 저도 피해 가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윤희숙 혁신위는 있는데 내용도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이 있더라도 좀 너무 이렇게 좀 아웃데이트 됐다 그럴까요? 좀 너무 이미 다 지나간 얘기를 갖고 뭐 탄핵이 옳았니 말았니 이런 얘기는 너무 이제 의미가 아직도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나가라. 라고 해도 저쪽에서는 들은 채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저는 그래도 보수 정당으로서 뭐 여야가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또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전 이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예. 근데 막 저는 진짜 진보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둘 다가 이제 옳은 주장들이 있고 이 여러 진영이 어찌됐건 건강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완전 구구 정당 돼가지고 아직도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나 들고 있고 아니 이스라엘기는 왜 드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아세요 혹시? 아니 이해는 안 되죠. 성조기까지 예. 뭐 10분 양보해서 안 됩니다. 예. 이해가 진짜 안 돼. 10분 양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는 어떤 의혹이 있으면 소위 탈당을 해서 스스로 여러 이제 국민의힘 많은 21대 국회의원들도 많이 그랬거든요. 예.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고 입증하시고 복당을 한다든지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의혹이 있든지 간에 다 정치 보복이래요. 도대체 무슨 정치 보복? 저는 딱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치 보복 얘기하는 순간 저 당도 이제 아니 송원석 원내대표님 뭐 원내대표로서 제가 존중은 하지만 저 정도 정무 감각으로는 이제 원내대표가 최대치겠구나. 저런 분들은 당 대표도 안 되죠.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한계 그런 정치인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면 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제가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말씀드린다면 지금 잘 안 되고는 있어요. 냉정하게 비대위원장. 아니 원래 윤상현 의원 막 정치 보복이다? 아니 탈당했다가 그분 또 무소속 많이 하셨잖아요. 복당 결백을 입증하시고 복당하셔도 되고요. 뭐 지금 쌍권 얘기 나오잖아요. 뭐 권성동, 뭐 권영세 그분들도 뭐 결백을 입증하시면 된다고 봐요. 전. 뭐 제가 이제 뭐 여러 공무 단위권까지 제가 침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보수 정당은 명예를 되게 중시하는 정당이었는데 그게 너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뭐 안타까운 상황에서 뭐 지금 활로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어쨌든 윤희숙 혁신이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당 대표 경선이 아마 8월 2일이죠. 8월 네. 2일인데 지금 그래도 뭐 이제 보름 정도 뒤면 이제 민주당도 새 당 대표가 뽑힙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출마를 하셨어요. 이제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 이제 후보로 나섰는데.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좀 평가하십니까? 당대표 경선? 일단 오늘부터 또 충청권 투표가 들어가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충청권, 또 일요일에 이 영남권 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이재명 대표 일기 지도부에서 함께 최고위원을 했던 사이라서 같이 하셨었네요. 너무 잘 알고 예. 너무 또 친하기도 하고 너무 두 분이 둘 다 당대표 전 적임자라고 봐요 솔직히. 근데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두 분 다 당을 너무 잘 이끄실 것 같은데 어찌됐건 판단은 어려운 판단이지만 뭐 당원들께서 하시려 보고요.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께서는 지금 이 관심사가 전대가 좀 미뤄지지 않았나. 첫 번째는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인청, 그리고 세 번째가 전당대회인 것 같아요. 누가 해도 잘할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저도 지금 사실 두 분이 누가 되든 잘하실 거라 보고 일단 특검, 내란 종식과 또 인청 내각이 빨리 구성돼서 좀 제대로 된 국무회의의 의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 내란 특별법에 관심도 상당히 많으시고 이 국민들의 바람이 지금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더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우리 신인규 엄마시대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김건희 찐 전문가로 잔소리 엄마로 오늘 좀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시대 구독자분들께 또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요. 내란 특검은 90일간의 수사 기간이 제한적으로 주어진 기간입니다. 물론 국회 동의를 통해서 60일이 더 연장될 수는 있지만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아직 김건희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김건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한 빠른 수사 그리고 정치권의 결단 또 국민의힘도 언제쯤 탄핵의 강을 건너서 정말 건강한 정치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제발 국민의힘이 거듭나는 건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되면 충분히 저희도 그 근거를 마련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위헌정당은 위헌정당이다. 빠르게 저희가 오히려 해산을 도와드리고 정계 개편에 네.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도움이 들어요. 필요하면 뭐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예. 그 지역구 의원 90명 중에 60명이 영남이에요. 거의 숫자가. 3분의 2가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개선될 여지는 없고 아마 답답한 보수 지지층도 아마 그런 부분을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윤석열과 김건희의 구속과 수사 그리고 내란에 대한 종식 열심히 저희도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교회 엄마시대 국회 카페에 나와주신 김건희 찐 전문가 장경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